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여기는 로마의 공동묘지. 몽신요르라는 신부가 무덤에서 관을 발굴하고 일단 열어보자. 이건 아니고 큰 건 필요 없으니까 도로 묻어버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내 차에 실어. 이 영화의 주인공한테 보내야겠군. 그렇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박물관의 관장인 마이클에게 관을 보내는 몽신요르. 열면 좆된다잉. 하지만 마이클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인 지젤과 사라가 호기심에 관을 열어봅니다. 뒤지려고 말이죠. 그러자 안에는 싸구려 조각상 3개와 동네 시장에서도 안 팔 것 같은 낡아빠진 티셔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사라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그 순간 일어나는 지진, 그리고 원숭이 등장. 곧 누군가에게 습격당하는 지젤 사망. 돌아온 사라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서둘러 빤스런을 시전하지만 따라오는 원숭이. 하지만 잠겨있는 출구. 그때 누군가 도망치라는 텔레파시와 함께 문을 열어줍니다. 얼마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라를 취조하고 사라는 본 것 그대로 얘기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사라를 의심합니다. 때마침 관장인 마이클이 도착하고 사라는 증거 불충분으로 귀가 조치됩니다. 다음 날 몽신요르 신부님을 찾아온 마이클. 하지만 신부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마녀의 물건이 담긴 관은 재앙을 불러왔죠. 그래서 관을 바티칸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배달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지 뭡니까? 관의 물건들은 눈물의 마녀라 불리는 라크리마름의 물건이라네요. 그날 밤 마이클을 만나러 온 사라. 하지만 마이클의 아들은 납치당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부활한 눈물의 마녀에게 말이죠. 출동! 분노한 마이클은 아들을 찾아 나서고 날이 밝자 마이클의 뒤를 쫓는 사라. 그때 마녀의 부하들이 사라를 발견하고 서둘러 도망을 치지만 이번엔 경찰이 추격해 오는데요. 그 순간 이리 도망쳤는데 놓쳤습니다. 마르치는 사라를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그렇게 무사히 열차에 올라탔지만 계속되는 마녀들의 추격. 마녀를 처리한 사라는 도망치고. 사라가 죽인 게 확실하다니까요. 아니야.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다. 사라는 요하네스라는 이 시대의 마지막 테마사를 만나러 왔지만 웬 여성이 친한 척을 하는데요. 여성은 자신을 마르타라 소개하며 사라의 엄마인 엘리사의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여태 사라에게 들려온 환청은 모두 엄마인 엘리사의 목소리였죠. 아무튼 아이고 나 죽는다. 1000년 전에 말이지 마녀가 나타났다. 무려 3명이나 말이야. 그래서 너희 엄마가 바로 그 마녀들과 싸운 착한 마녀였단다. 뭔 개소리야 이것들아. 개소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하지만 뭘 보여주기도 전에 어이없게 마녀에게 홀린 추종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마르타와 함께 도망치는 사라. 마르타는 사라에게 엄마의 피를 이어받은 너라면 엄청난 능력이 있을 거라며 약팔이를 시전하고, on this spot. 도막 사라무! 엄마의 영혼을 불러낸 사라. Mommy? 우리 딸 No! No! 싸워라, 따라. 엄마는 대뜸 싸워야 된다는 말을 남깁니다.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난 싸움 못하는데. 하지만 찾아온 원숭이. 사라는 급히 도망치고 마르타에게 전화를 걸지만 이단치기! 엄마는 이미 늦었으니 튀라고 말합니다. 런! 당수! 그리고 이어서 똥침! 강해져야 한다. 엄마는 계속 나타나 강해지라는 근거 없는 말만 해대고 Mommy! 드디어 발견한 마이클. 마이클, 여태 어디 있었던 거야? 하지만 마이클도 이미 죽은 상태로 마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헬파이어! 사라는 헬파이어를 시전하지만 추격은 끝나지 않았고 엄마 소환! 엄마와 함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마이클. 다음날 경찰의 지명수배를 당한 사라는 마르타가 소개해준다던 길레르모를 찾아오고, 실례합니다. 내가 바로 길레르모다. 앉아라. 기수! 누나를 보자. 백내장이 있구나. 길레르모는 마치 마법이라도 가르쳐줄 것처럼 폼을 잡더니, 어머, 이건 뭐지? 웬 칩이... 마녀의 집. 그렇게 생겼으니 알아서 찾아. 그렇게 마녀의 저택을 찾아낸 사라. 능력이라곤 클로킹 하나뿐인 사라는 대체 무슨 깡으로 마녀를 찾고 난리인 걸까요? 결국 마녀의 저택에 쳐들어온 사라는 형사 마르치를 만나고 둘은 함께 지하의 카타콤으로 향합니다. 내가 앞장서지. 하지만 맥없이 붙잡혀버리는 마르치. 사라 역시 마녀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놓였지만 클로킹! 뭐야? 어디 간 거야? 해제! 마녀들을 따돌린 사라. 이제 최종 보스 눈물의 마녀의 부활 파티가 열리자 잡혀온 마르치는 꼬장을 부리다 부상을 당하고, 마녀는 누더기 티셔츠를 걸치며 완전한 부활을 선언합니다. 부활했다! 그 순간 용기는 쇠탕! 한순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 눈물의 마녀. 그러자 건물이 무너지고 잔해에 찔려 어이없게 사망해버리고 마는 라크리마르. 그렇게 마녀를 조지고 도망치는 사라와 마르치. 야스! 살아남은 둘은 쳐웃기 시작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려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7년 작품으로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이 연출한 총 3부작으로 제작된 대마녀 시리즈입니다. 1편인 서스페리아와 2편인 임페르노, 그리고 3편인 눈물의 마녀가 시리즈로 나왔지만 1편과 2편이 나온 지 27년 만에 나온 3편치고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품입니다. 저 역시 3편을 먼저 보고 1, 2편의 스토리를 찾아보았는데 3명의 대마녀라는 방대한 스케일을 영화 3편에 담아내기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1편, 2편은 나름 3편보다는 볼만하다고 하니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화 눈물의 마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 모습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 대충 넘어가도록 하고, 조나를 향한 릴리의 일편단심 러브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화 사이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여기는 미국. 오늘의 주인공 사라는 남편인 조시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으로 이사를 온 청년. 부부는 데일과 인사를 나누지만 사라에게 관심을 보이는 데일. 얼마 뒤 장을 보던 사라는 마트에서 데일을 마주치고 데일은 짐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사라에게 접근합니다. 아, 맞다. 열쇠 드려야죠. 그날 밤 사라를 찾아온 데일. 어쩐 일이니? 그릇 돌려드리려고요. 그래, 착한 아이구나. 잘 가렴. 사실 사라는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떠보니 다음날 아침, 최근 들어 가위에 눌리는 일이 많아졌다며 친구인 레슬리에게 상담을 받는 사라. 잠들기 직전부터 깨어날 때까지의 기억이 없다네요. 자기 요즘 자꾸 가위에 눌린다며. 잠깐만. 정자 클리닉? 말씀하시죠. 고객님의 정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세요. 실화임? 그리고 또다시 가위에 눌린 사라, 그리고 조시. 이게 왜 깨졌지?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사라는 이웃인 데일의 집으로 몰래 침입하고 집안을 조사하는 사라. 사라는 이곳에서 자기 집 열쇠를 발견합니다. 이 새끼가. 그러자 마세.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요. 레슬리를 불러 상처를 살펴보지만 외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입덧을 하는 사라. 나 임신했나봐. 레슬리는 사라의 임신을 축하해주고 마침 데일을 만납니다. 혹시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오니? 나 아닌데. 레슬리도 데일과 아는 사이였네요. 그날 밤 남편의 직장으로 임신 소식을 알리러 간 사라. 하지만 조씨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반기지 않았고. 술 가져와. 조시, 일단 진정해. 나이씨.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조씨. 내 정자가 말이야, 임신시킬 확률이 제로래. 조씨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한 조씨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라는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친구 집에 머물던 조시. 야, 인마,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어. 들어봐. 한 마리가 수영 실력이 포세이돈이었던 거지. 그런가? 그리고 병원을 찾은 사라. 레슬리가 출산하는 날이었네요. 근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 며칠 뒤 또다시 가위 눌림 현상을 겪은 사라는 CCTV를 확인하고
드디어 꼬리가 잡힌 범인, 역시나 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내용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만 하는 듯 싶었지만 사라를 살해하는 데일. 데일은 사라를 죽인 뒤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되살아나는 사라. 이거 뭐야? 이거 판타짐? 사라는 일단 레슬리에게 사실을 알린 뒤 과거의 기사를 찾아봅니다. 이미 죽은 여성이 갑자기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네요. 그렇게 사건에서 살아났다는 여성을 찾아온 사라. 여성은 바로 데일의 엄마였습니다. 이제 사실을 설명해주는 데일의 엄마. 아들은 어릴 때부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에 중독돼 살인과 소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네요. 그 죄책감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데일이 살려냈다고 말하는 엄마. 왜 자꾸 살리고 지랄이야? 그리고 추가로 데일은 금발 여성에게 환장한다는 고급 정보를 전해줍니다. 금발만 노리더라고. 그날 밤 아내와 화해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조시. 하지만 뒤늦게 사라가 도착했지만 조시를 쏴버린 사라. 사라는 조시를 살려달라며 애원하지만 데일은 거절하고 결국 미인계로 데일을 구슬리던 사라는 데일의 숨을 머금고 조시를 부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살아난 조시는 단숨에 데일을 제압하고 니들 다 뒤졌어. 데일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라. 그렇게 데일은 사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데일이 죽자 사라지는 신의 능력. 여태 데일이 죽여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동네를 다 휘젓고 다녔나 보네요. 나쁜 놈 같으니. 그리고 레슬리의 아기 역시 데일의 핏줄이었고. 능력이 들어온다. 이 영화는 2014년 작품으로 뭔가 찝찝한 소재를 가진 공포영화입니다. 색다른 반전이 있을 줄 알았지만 갑자기 데일이 초능력자였다는 황당한 설정에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데일은 신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범죄로만 사용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많이 날려먹었으니 본편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영화 컴백 투미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Thank you very much, come on, baby. Hit it. What? 오늘도 미국. 한 저택의 지하실에서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연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연기는 잠자는 여성의 몸을 더듬기 시작하고 뿅 가기 시작하는 여성. 그 순간 악마가 너까지 뿅 가게 하다니. 할머니는 곧장 지하실로 향하지만 따라 내려온 손녀는 블랙문. 2년 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싼 가격에 사들인 부부 폴과 제니퍼입니다. 제니퍼는 왕년에 스피시즈라는 영화에 출연한 초섹시 배우죠. 와우. 아무튼 새 집을 얻은 부부는 곧바로 신고식을 치르려고 했지만 그 소리에 지하실로 내려온 부부. 수리공입니다. 보일러를 고치러 온 수리공이었네요. 전 폴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해서 악수는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신고식을 계속하러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자리를 비우자 이게 뭐야? 살려줘! 수리공 사망. 그날 밤 낮에 하지 못한 신고식을 준비하는 부부. 그 순간 배관을 타고 제니퍼를 노리는 무언가. 폴 역시 무언가에게 뿅 가기 시작합니다. 어머 뿅! 짜! 가만! 자기 정말 굉장한 테크닉이었어. 이제 시작할 건데 무슨 소리야? 자기야, 잠깐만. 난 이미 현자 타임에 들어갔다고. 그럼 잠이나 쳐자든가 새끼야. 다음 날 세탁을 하는 제니퍼. 하지만 오늘도 뿅 가는 제니퍼. 훌륭한 세탁기인데요. 그리고 Come back my ass. 제니퍼의 동생 캐런이 집들이를 왔습니다. 캐런과 제니퍼는 2층으로 올라가고 지하실을 살펴보는 폴. 그때 폴의 몸을 빼앗는 악마 병간들. 그렇게 셋은 외식을 하러 레스토랑에 도착했지만 폴의 관심은 오로지 여자들뿐이었고 능력을 발휘하는 폴. 헛병! 사실 폴에게 빙의된 악마는 약 40년 전 집주인의 딸이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던 중 소환된 악마로 성욕을 통제하는 악마, 즉 목마였습니다. 그렇게 목마를 지하실에 봉인했던 것이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그날 밤 폴은 제니퍼를 유혹하지만 나갈 새끼야, 여자 그만 밝히고. 거절당하는 폴. 그렇다면 옆방에도 한 명 있지. 처제를 노리는 폴. 처제, 여기 좀 봐줘. 어때? Wow. 그렇게 캐런은 사망. 다음 날 캐런이 학교에 갔다고 구라를 치는 폴. 그때 찾아온 No, ma'am. 배광공. I'm Leo. 배광공은 열심히 세탁기를 손보지만 헬로? 배광공을 유혹하는 Hi. 캐런. 여기서 이러시면 땡큐. 사망한 캐런이 폴에게 조종당하고 있나 봅니다. 뿅. 배광공 사망. 그날 밤 이웃사촌 부부가 집들이를 왔습니다. Surprise? 그럼 난 집 구경 좀 시켜줄게. 여보, 적당히 먹어. 하워드, 내가 뿅 가는 거 구경시켜줄까? 하워드를 지하실로 유인하는 폴. 뿅 가는 거 어딨어? 여기. 아니 이거 뿅 가는 게 어디 있는 거야? 이건가? 사망. 그리고 스테이시 역시. 어머 뿅. 뿅. 더 뿅 가는 거 여기 있습니다. 뿅. 뿅 가시고요. 사망. 그리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폴. 자기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뿅. 제니퍼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며 지하실로 유인합니다. 그렇게 공인의 방으로 들어가자. 이곳은 부화장이었습니다. 폴에게 빙의된 목마가 인간들의 성욕을 흡수해 인간의 몸을 가진 악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갈 시간이다.
그때 지금 잘라. 살아있던 할머니의 도움으로 포를 구해내는 제니퍼. 하지만 이동한 악마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고 부부는 도망쳤지만 따라오는 악마. 병력의 대신마 악마의 힘으로 병갈지어다. 그 순간 칼빵! 인간은 칼에 맞으면 죽어 임마. 그렇게 다시 봉인되어 버립니다. 봉인 성공. 얼마 뒤 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온 부부. 자기야, 이것 좀 봐. 이게 이렇게 변했어? 감당할 수 있니? 들어와봐. 다음 주에 유럽에서 만나요. 이 영화는 2017년 작품으로 목마를 주제로 한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이긴 하지만 조금도 공포스러운 부분은 없으며 대부분은 성적인 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노출과 적당한 특수효과로 적당히 볼만한 영화이니 시간이 적당히 되신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적당히 괜찮지 않을까요? 이상 영화 더 블랙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Come on, you black!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마치고 온 오드리. 아빠가 직소인데요. 아무튼 아빠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일기장을 발견한 오드리. 여기엔 부기맨에 대한 정보가 가독성 좋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요. 샤워를 마치고 잠에 들려는 순간 댕댕이가 놀아달라고 징징거리기 시작하고, 죽을 것 같다 멍. 댕댕이 왜 그러니? 그 순간 그리고 여기는 울프 브리치 대학교. Fire away, Liam. 오늘의 주인공인 사라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린제이, 컴온, 데이비, 제레미.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그날 밤 자고 있는 사라에게 다가오는 누군가. 침대 밑으로 끌려갔던 오드리가 찾아왔는데요. 오드리 괜찮니? 부기맨이 날 죽이려고 해. 부기맨이 도대체 누군데 그래? 있어 그런 거. 부기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며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댑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잠을 자던 중 뛰쳐나가는 오드리. 오드리는 휴게실에 도착했지만 갇혀버리고 등장하는 무언가. 얘가 바로 부기맨인가 본데요. Audrey, what's wrong?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부기. 다음날 Hi, 청취자 you're on 사연을 with Sarah 듣던 and Dr. 사라는 King. 오드리와 연결이 되었지만 I don't know what else to do. 오드리는 He just 계속 follows me 부기맨 everywhere I 얘기만 go. 해대고 You wouldn't believe me if I told you. 급히 오드리에게 달려가는 사라. 그렇게 오드리의 방에 도착하자 부기맨의 신체를 보게 된 사라. 헤이 컴온요. 하지만 살해당한 오드리는 자살로 위장되어 있었고 사라는 남자친구에게 부기맨을 봤다고 말하지만 데이빗은 믿지 않습니다. 나쁜 새끼. 다음날 친구들 방에 들른 사라는 역시나 부기맨을 봤다며 친구들을 곱주기 시작하지만 컴온. 친구들 역시 믿어주질 않습니다. 멍청한 새끼.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날 밤 컴온.
담배를 피우는 루카스. 그때 뱀! 쉣! 그렇게 깨진 병을 정리하던 루카스는 가만요. 그리고 얼마 뒤 룸메이트인 제레미는 유리 파편에 발을 찔리고 샤워실에서 상처를 씻고 나온 제레미는 루카스를 만납니다. Come on, guy. 그렇게 방에는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제레미는 상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 포장 완료. 다음 날 They're around somewhere. 케인 교수를 만난 사라는 역시나 부기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교수 역시 사라의 말을 부정해버립니다. 데이빗과 사라는 오드리가 남긴 아빠의 일기장을 조사하던 중 부기맨은 믿지 않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 살인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았던 친구들은 도대체 왜 죽은 걸까요? 그날 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라는 기숙사 방송으로 대피를 명령하지만 허위 방송으로 체포당하는 사라. 린제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Hey, 데이비. David.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는 린제이. Maybe Sarah was right. 나 불렀냐? 그렇게 긴가민가 하던 린제이가 부기맨을 믿어버린 순간 등장하는 부기맨. 린제이는 세탁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세탁. 체포된 사라는 케인 교수에게 혼인하고 있었지만 방송이 장난인 줄 알아. 갑자기 기숙사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며 출동하는 경찰. We don't do something, they're gonna find more bodies in that dorm. 그러자 Oh my god. You do believe me. 사실 케인 교수도 부정은 하고 있었지만 사라의 말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Dr. Kane! 그렇게 독방에 갇힌 교수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부기맨은 처음부터 사라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믿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드리를 살해하는 장면을 사라에게 일부러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친구들 역시 믿지 않는 척했지만 다들 사라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려! 그렇게 데이빗도 위기에 빠져버리고 부기! 드레스룸으로 빨려 들어가는 데이빗. 데이빗 사망! 뒤늦게 경찰이 도착하고 몰려드는 학생들. 내가 죽였다리. 하지만 사라는 더 이상 희생자를 낼 수 없었던 나머지 자기가 살인범이라고 말합니다. 부기맨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네가 죽인 걸 믿겠냐 이 새끼야. 제가 죽였다고요. 아, 네. 그 순간 멈춰버리는 엘베. 여기는 기숙사. 부기맨의 기가 느껴진다. 부기맨 얘기를 왜 자꾸 해, 이 새끼들아. 부기맨에게 끌려가는 사라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부기! 이 영화는 2008년 작품으로 부기맨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전작과 이어지는 내용인 듯 하지만 전편을 안 보셔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내용을 얘기해보자면 부기맨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만 죽이는 관종 살인마였고 일부러 사라를 미끼로 이용해 사람들을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지능까지 겸비한 똑똑한 악령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부기맨의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기. 이상 영화 부기맨이었습니다. 부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헤릿 가만요. 옛날 옛적 허니 아일랜드에 빅터 크라울리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빅터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했고 지금도 가끔 나타나 아빠를 찾는다나 뭐라나. 에이구. 아무튼 때는 1964년.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자기야, 난 이런 날을 기다렸어. 어서 계속해봐. 어서. 널 사랑해. 나 앞서서 그만. 콧물 좀 닦아. 더러워. 뭐라고 했어? 다이아몬드다. 하지만 갑자기 들려오는 아빠 찾는 소리. 자기야, 돌아보지 말고 당장 튀어. 커플 사망. 약 50년 뒤 방송국. MC 사브리나는 10년 전 빅터 크라울리의 대량 학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앤드류 용을 소개하네. 앤드류 형. 하지만 앤드류는 유일한 생존자라는 이유로 살인자로 오해를 받고 있었고, 앤드류 본인 역시 그 사건을 이용해 책까지 출판하며 돈을 벌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삼류 영화 제작자들로 빅터 크라울리의 살인사건을 B급 영화로 제작하려고 하는 삼총사입니다. 이제 이들은 앤드류의 사인회에 참석하고 완벽히 시작해요. 어머, 팬이에요. 사인은 여기. 어느 쪽에다 해드릴까요? 클로이는 앤드류 본인을 영화에 섭외하려 하지만 매니저는 급히 갈 곳이 있다며 앤드류를 끌고 나가고, 살인사건이 벌어진 허니 아일랜드에서 인터뷰를 하면 거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해 씨부러. 60억 준다는데? 아씨, 어떡하지? 근데 내가 100억 달라고 했어! 그럼 가야지. 그렇게 허니 아일랜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앤드류와 캐서린, 그리고 방송국 스태프들. 마침 클로이 일행도 영화 촬영 준비를 위해 허니 아일랜드를 사전 답사 중이었습니다. 가이드인 딜런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폭발하는 비행기. 떨어지는 시체. 비행기는 하필 클로이 일행이 있던 곳 근처로 추락하고, 사고 현장에서 깨어난 앤드류 용과 깨어나지 못한 캐서린. 로즈와 딜런은 추락한 비행기에 도착해 생존자들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부활하는 빅터 크라울리. 그 소리에 놀란 앤드류는 급히 비행기 안으로 도망치고, 따로 돌아다니던 클로이와 알렉스는 오두막으로 숨었지만 빅터 등장! 망치 정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알렉스 사망. 그리고 비행기로 도망친 클로이는 가만히요. 지금부터 빅터의 잔인한 인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다 죽었어. 오스틴 사망. 도망치던 캐서린 사망. 클로이 사망. 나와 이 새끼들아! 케이시 사망. 살인의 박차를 가하는 빅터 크라울리. 전기가 들어왔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행기 엔진을 작동시켜 반격을 계획하고, 엔진
작동! 엔진을 켜는데 성공하는 딜런. 가만! 사브리나와 로즈는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쳤는데요. 전화기 내놔. 홀로 남은 로즈는 빅터의 추격을 피해 나무 위로 숨었지만 눈물이 뚝! 거기다! 거기가 아니었다. 에이. 내 이름은 딜런 장군이다. 아 나이씨 응답바람. 난 대통령 딜런이다 이 새끼들아. 이거 개인 채널인데요. 딜런의 보트까지 도망친 사브리나는 서둘러 몸을 숨겼지만 울리는 휴대전화. 잡았다 이놈. 사브리나 사망. 밖으로 나온 앤드류와 딜런. 로즈가 빅터까지 데려왔네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 드디어 반격의 시간. 나이 새끼야. 여긴 나한테 맡겨. 저 필살기. 썬더 엑스! 그걸 기술이라고 썼냐? 블랙홀 테러! 엔젤 러스! 저런 끈질긴 녀석! CS는 내가 먹는다. 초전자! 빅터 사망. 딜런도 사망. 프로펠러도 사망. 이즈무비 사망. 다음날 뉴스에서는 어젯밤 일어난 살인 사건을 보도 중이었고. 뭐라고요? 이즈무비가 방금 사망했다고요? 살아남은 앤드류와 로즈를 보여주며 영화 사망. 이 영화는 2017년 작품으로 손도끼 시리즈의 네 번째인 빅터 크라울리입니다. 영화 손도끼는 2006년부터 제작된 슬래셔 무비로 총 4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13일의 금요일처럼 시리즈물로 구성된 슬래셔 무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지만